코어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 시간 내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 자리 옆으로 해가지고 그 한국 IBM의 윤석빈 차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IBM 소프트그룹 내셔널리드 윤석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장현춘 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키텍트 에반젤리스트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자바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는 것이 OKJS의 홍명 씨. 안녕하십니까. OKJSP라고 JSP하고 이클립스 관련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사이트의 운영자인 허광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앉아서 진행하겠고요. 처음에는 써마이크로 시스템즈 코리아고 오라클 코리아 쪽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두 개 회사가 지금 합병의 절차를 밟고 있는 관계로 아쉽게도 그쪽에서 초청을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저희 오신 분들이 좀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좀 나누면서 좀 앞에 두 개의 세션보다는 좀 편하게 많은 내용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유롭게 먼저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은 방금도 SSCTV인 방찬 정부님께서도 마지막 가시기 전에 OSS에 관련된 시장이나 국내에 관련된 것을 말씀을 좀 주셨는데 한번 좀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어서 좀 흐름을 타기 위해서 허광남 씨부터 한번 좀 현재 오픈소스 관련돼서 어떤 국내 상황들이 있는지에 대해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시죠. 예, 오픈소스는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IT 경력은 직업 경력으로 9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횟수로 12년 차거든요. 근데 초창기만 해도 오픈소스를 갖다가 이제 프로젝트에 쓴다 그러면 야 그거 누가 책임지냐 뭐 문제 생기면 네가 책임지냐 하면서 오픈소스에 대해서 쓰는 것을 굉장히 좀 주저했습니다. 그게 비록 공짜일지라도 그게 책임 소재라는 그 문제 때문에 쓰지 못했거든요. 근데 아까 박성님도 보여주셨지만 삼성 SS라는 곳에서 오픈소스를 패키징해가지고 애니프레임이라고 나와서 이렇게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수의 기업들의 프로젝트에 잘 쓰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세상이 과연 언제 올까라는데 그 세상이 좀 빨리 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옆에 IBM도 계시지만 리눅스 장비 처음에 파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근데 리눅스 서버를 유닉스나 유명한 벤더의 OS를 쓰는 게 아니라 오픈소스인 리눅스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처음에 던졌을 때는 야, IBM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게 지금 모든 메이저 벤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상당수 비싼 OS를 리눅스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게 오픈소스가 우수하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만 오픈소스가 이렇게 시장에 퍼졌다는 건 생각이 안 들고요. 메이저 벤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들이 제일 답답해했던 책임 소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IBM이나 이런 유명한 기업들에서 그 역할을 해줘서 오픈소스가 이렇게 시장에 스며들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 홍남 대표님 얘기를 주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방금 얘기하신 것 같이 이어서 IBM의 코리아 쪽에서는 좀 오픈소스 시장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저희 전혀 짜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10년 동안 개발자를 했었고요. 저도 전에 이제 흔히 말하는 갑을 병정목에서도 제가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2주 전에 제가 금융사 사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금융사 고객분이 아키텍처 맵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외국에 하루에 1000만 건 정도 되는 큰 플랫이 있는 사이트의 아키텍처 맵을 보여주셨는데, 5년 전, 3년 전, 1년 전 현재 아키텍처 맵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보고 나서 거기서 오픈소스가 얼마큼 쓰고 있나 한번 티틀을 해봤어요. 같이. 그랬더니 5년 전 모습은 별로 없었는데 지금 거의 현재 모습은 거의 40% 이상 정도 뭐 스프링이나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4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가장 보수적인 금융 고객들조차도 지금 그러니까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물론 상용 소프트를 하고 있지만 그 참여와 공유라는 기본 사상은 현재 저희도 수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재즈라든지 현업적인 플랫폼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오픈소스의 사상을 계속 반영하고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은 시장에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냉정한 평가가 뭐냐면 분명히 오픈소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상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냉정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 두 시장이 존재하고 서로 간에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차장님이 국내 사전을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냥 뭐 흐름상 자연스럽게 한번 여쭤보고 싶게 두 분한테, 그러면 저희가 오픈소스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지금 두 분은 이제 벤더 장장님이나 이제 IBM 코리아에서 오셨는데 좋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오픈소스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금융 가보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내사가 아니라 해외. 그러니까 현재 그렇다는 국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조차도 해외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를 같이 이제 스터디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국내가 아니라 외국 유명한 IB 쪽 관련된 업체들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국내 고객들조차도 지금 그런 걸 스터디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오픈소스는 활성화되어야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소스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왜 나왔을까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치라는 플랫폼 스판서입니다. 아울러 코드플렉스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호스팅 사이트 운영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는 오픈소스는 어떤 개념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자체에도 오픈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픈소스의 그 라이센스를 지키기만 한다면 사용 소프트를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픈소스라는 게 정말 우리가 프리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오픈소스가 왜 오픈소스일까? 왜 소스를 오픈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공유거든요. 내가 공부해서 쌓아놓은 것들을 소스 코드까지 공개할 테니까 우리 한번 너도 한번 쓰고 나도 한번 써가면서 우리 모두의 공동 자산화 시켰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같이 공유하면서 전체적인 수준을 높여보자는 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공동체적인 생태계적인 그런 발상이었고, 그게 사실 오픈소스 핵심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적인 요소가 빠질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발상 자체 내에서 그렇게 생태계 내에서 발전해 나가면서 함께 그 열매를 공유하는 그런 원칙이 사실은 중시가 돼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물 또한 취하고 혹은 그런 것들을 육성할 수 있는 각종 어떤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함께 발전하는 그런 모델로 같이 삼고 있어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오픈소스라기보다 더 상당히 높은 상호 운영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가 있고 리눅스, 유닉스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고, 또 개발 언어 자체도 단단히 있다 보면 또 자바도 그렇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왠지 외딴 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개 표준 기반의 상호 운영성을 예전부터 추구해 왔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상호 운영이라는 게 그게 오픈소스가 됐든 상호 소프트가 됐든 간에 공개 표준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 위에 올라가는 것들 서로가 통신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견지 내에서 오픈소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장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점점 빨라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마이크로소프트도 글로벌하게 아니 국내에서도 오픈소스에 관련돼서 많은 걸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오픈소스에 대한 행보를 보고 제가 허걱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바원에 나와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부스가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부스에서 나눠지는 전단에 보니까 그 브로셔에 보니까 코드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소스포지 같은 개념의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바를 제가 꽤 오래 해왔었는데 그 C샵이 나오고 나서 제가 자바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야 이거 책을 내가 다 안 봐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덮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자바로 오픈소스로 된 것들이 뒤에 좀 단넷을 붙여가지고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스프링 프레임워크 단넷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트도 N자를 앞으로 붙여가지고 단넷 엔트가 있고요. 그래서 오픈소스로 공개된 자바의 모든 프로덕트들이 단넷으로 포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포터빌리티가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C샵 너무 좋아합니다. 성능은 어떤가요? 성능이랑 그 프로그램 누가 짜느냐에 달린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은 좀 저희 자연스럽게 그 국내 프로젝트로 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그 이렇게 가보면은 지금 현재 많은 오픈소스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뭐 허문남 씨도 뭐 저번에 그 침대에서 한번 작업하셨으니까 그 국내 요즘에 그 오픈소스가 어느 정도 프로젝트에서 사용되시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작업했던 곳은 최근에 한 UI 쪽을 작업을 했었는데 그 야후 UI라는 게 있습니다. 야후에서 AJAX 라이브러리를 공개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로 편하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라이센스가 BSD 라이센스였습니다. 이거는 GPL가 달라가지고 제품 안에 포함시켜서 퍼블리싱도 가능하고 한 라이센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UI 쪽에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은 상당히 많이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프로덕트들, 심지어는 어도비의 그 플렉스 SWF까지도 그 스펙 자체가 공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UI 쪽에는 거의 오픈소스가 대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국내 그 엑스인터넷 기반의 계열의 프로덕트들은 그 글로벌한 프로덕트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은 그렇게 넓어질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외국의 UI 컴포넌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오픈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오픈이라고 해서 다 오픈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유할 수 있는 부분만 오픈이 되어 있는 거고 정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성능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용성이라든가 이런 프로덕트 툴 같은 것들은 비즈니스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소스를 이용할 때 그 처음으로 경계하는 게 야, 내 밥벌이를 왜 공개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프로덕트가 밥벌이의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이제 서비스가 밥벌이의 그 대상, 그 지불할 가치가 서비스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오픈소스가 지금 그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UI 쪽은 그 오픈소스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드웨어 쪽, 아까도 나왔지만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를 비롯해가지고 뭐 스트럭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라이브러리들 이런 것들은 그 오픈소스들이 많죠. 그리고 아까 그 그래프에서도 잠깐 보였는데 전 세계 웹서버의 그 한때 2005년에 그 70%까지 거의 육박했던 그 웹서버가 아파치이지 않습니까? 아파치 웹서버는 그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다 아파치 재단에서 만드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로덕트입니다. 그 웹서버도 갖고 잠깐 뭐 얘기를 하자면 IIS가 상당히 많이 퍼센트가 올라갔더라고요. 최근에 한 30%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아파치 웹서버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한 지금 48%인가 그 정도까지 막 떨어지고 뭐 구글 웹서버라든가 뭐 QQ.com 같은 다른 서버들이 올랐는데 뭐 각설하고 그 오픈소스가 여러 가지 계층이 있죠. OS 레벨,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레벨, 그 다음에 뭐 그 위에 비즈니스 레벨. 그 비즈니스 레벨은 아직 유니트 프로가 하는 거 같은데 뭔 소리인가요?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컴퓨팅의 모든 레벨에서 오픈소스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대세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세다. 네. 저기 뭐 아까 두 vendor분들도 뭐 얘기를 하셨는데 오픈소스와 친화적이다고 하지만은 아마 그 솔루션 vendor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픈소스가 지금 호감남 씨 얘기하신 것 같이 지금 프로젝트나 내 실무 현장에서 되게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은 어떤 차별화나 아니면은 그쪽하고의 협력적인 모습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마케팅 전략이나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IBM이나 MS에서 좀 생각을 하시는 vendor 쪽의 입장에서 오픈소스를 이제 달아보신 배우 전략들이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가시는지 한번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공개 표준 기반의 상호 운용성의 원칙이 기반을 두고 있어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OS라든지 시크릿 같은 어떤 기반이 되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가 상용이 됐든 오픈이 됐든 간에 동등하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게 하나 있고,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엔드유저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오픈 SM이라는 기술의 표준을 따르고 있지만 ODF라고 하는 오픈 오피스 기반의 어떤 그런 표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개의 표준을 공이 지원하는 형태로 가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생각이고요. 제가 보기에 아까 박준선 전문님도 말씀하셨지만 범용 기능을 제공하는 흔히 얘기하는 범용 개발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스프링어 같은 것도 유니스라고 내놓고 있고요. MVC에 해당하는 것도 내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것들을 오픈소스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용 개발 프레임워크, 범용 기능성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용보다는 오픈소스 것들이 좀 더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생태계를 이룰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상용에 그런 제품들이 일반 그런 오픈소스와 똑같은 형태의 기능만을 제공한다면 그 상용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경우에 사실은 그런 것들은 오픈소스가 대세를 이루겠지만 사용 소프트웨어 보면 그 이상인 거죠. 과연 어차피 제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중간 단계거든요. 궁극적으로 고객한테 전달할 밸류가 뭐고 우리가 정말 비즈니스 가치가 뭔가에 집중한다면 그런 기능이라고 그냥 가져다 쓰면 돼요. 상용이 됐든 간에 오픈됐든 간에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다 쓰면 되고 그 위에 전달할 밸류를 집중하는 게 사실은 사용 소프트웨어 벤더들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소스 기반이 많은 프레임워크가 됐든 제품이 됐든 간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전체 IT 상태를 건강하게 하고 그 중에서 사용 벤더가 됐든 개발자 여러분이 됐든 간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오픈소스가 앞으로 쭉 아마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상호 형성과 선택의 폭이라는 측면에서 오픈소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클립스가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원래 이클립스는 WSD라는 원래 IBM 개발 쪽이었는데 이클립스로 오픈소스화했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많은 플러그인 통해서 많은 개발 툴들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IBM 입장이나 볼랜드에서의 제일 유명한 분들이 매출 감소한 분명히 사실이지만 이클립스가 좋은 예를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희가 아까 박성훈님 장표에도 나왔는데 재즈라고 하는 보통 이클립스처럼 에코시스템처럼 저희도 상용이 됐든 오픈소스가 됐든 그 수용을 해서 마치 플러그인 식으로 해서 요구사 모델링, 형상 관리 그런 걸 다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오픈소스에 대한 마켓과 상용 소프트 마켓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 두 개들이 같이 상호 협력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시장 자체를 좀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vendor 쪽에서 상용으로 이제 만들어서 타겟으로 잡고 있는 시장하고 이제 오픈소스 시장하고 좀 구분을 짓고 근데 그 시장 자체 클러스터가 좀 커지게 되면은 그 시장 안에서도 상용 제품들을 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 시너지를 좀 같이 보면서 전략을 하는 것 같고요. 좀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오픈소스를 이렇게 쓰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오픈소스 자체를 국내에서 만든 몇 개 오픈소스도 있지만 저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분들이 쓰시는 오픈소스들이 대부분 또 해외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쓰다 보면은 쉽게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 커뮤니티 위주의 이제 지원이나 Q&A를 통해서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픈소스를 적용할 때 어떤 이슈들이 있고, 문제는 잠깐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대표적인 가장 큰 이슈는 그거죠. GPN. 리차드 스톨만이 주장하는 프리소프트 파운데이션에서 주장하는 모든 거는 공개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 쓰고 뭘 만들었으면 그 만든 소스까지 공개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상당히 그 오픈소스 사용하는 거를 좀 그냥 넉넉히 쓰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라이센스가 아마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전에 그 오픈소스에 대한 라이센스를 충분히 읽어본다는 그런 습관은 들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 오픈소스를 갖다가 쓴다고 했을 때 생기는 많은 그 노하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비즈니스 도메인에 적용해서 사용할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튜닝해서 사용하니까 더 좋은 것이 나왔더라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노하우들이 그 담당 관리자 개인한테만 집중이 되고 그게 문서화되지 않고 팀에게 공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픈소스에 대해서 그 업체가 그 도메인에서 전문가가 된 사람이 다른 데로 가게 되는 유혹이 있거나 뭐 이런 이 사람 붙잡아두지 않으면 안 되는 이슈가 있었어요.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보려면 예전에 그 프로덕트에 벤더에 줬던 돈을 이 오픈소스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잘 핵심적으로 이렇게 중추적으로 잘 해주는 그 엔지니어에게 그 돈을 더 투자해서 그 엔지니어를 만족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전에는 그 아주 옛날 얘기인데 그 장비, 머신, 그 서버 몇 대 팔면 3개월 휴가 주고 그 영업사원은 그 하와이로 여행 가 있는 동안 그 서버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짜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그 개발자가 이렇게 번들로 껴서 이렇게 팔린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개발자가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기술료라고 할까요? 서비스료를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장님, 이게 벤더 쪽에서 오신 분들도 실제 실무 현장에 가보시면 상용 제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지고 상용 제품도 있지만 오픈소스도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또 고객분들이 오픈소스를 또 기술에 사용하시다 보면은 또 상용 제품을 갖고 가시면서 딜리버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실 텐데 어떤 좀 이슈나 그런 것도 있는지. 예전에 오픈소스를 써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만들 때 요구사항이 뭐였었냐면 인베디드 형태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트랜잭션이 지원해야 되고 설치가 따로 안 돼야 된다. 그래서 메코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메코이라는 자바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솔루션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짧은 매트릭스 내에는 다 만족했지만 궁극적으로 고객사에 납품이 돼서 솔루션화 됐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대처를 못했어요. 왜냐면 다큐멘트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전문가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 바꾼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하나 그 프레스 할 때 검증이 되지 않은 그 완벽하지 않은 매트리스 가지고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걸 선택했을 경우에 프로젝트가 잘못하면 옆으로 가고 그 최악의 경우는 산으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이미 시작 검증된 그런 프레임워크들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경우의 문제점은 개발할 당시에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그 오픈소스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반드시 컨설팅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프레임워크마다 거기에 분명히 그 프레임을 만든 사람의 아이디자이라고 그러죠.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 왜 여기서 내를 싱글톤을 썼을까라는 단순하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워크 가이드가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든다는 걸 통해서 프레임을 끝냈는데 향후에 사이트에 운영을 할 때 보면 그 프레임워크에 대한 전문가가 내부에서 그 과정에서 숙성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에 향후에 유지고서 할 때 왜냐면 업그레이드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패치가 발생할 수 있고 비즈니스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레임워크에서 기록을 잡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사는 차라리 그러더니 상용 프레임을 갖다 쓰겠다. 시멘트에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쓰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잘못하면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쓸 때는 되게 좋았는데 향후에 발목이 잡힐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개발에 관련된 거 말고 개발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들, 말씀하셨던 서퍼전이라든지 이런 류의, 아니면 버그지가라든지 이렇게 개발할 때 이슈 트래킹하고 버그 관리하고 정말 해주는 그런 툴들도 많이 쓰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는 경쟁을 하죠. 그런 면에서는. 하지만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 전문가가 있어서 그것들을 통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무리 없게 이끌 수 있는 가이드를 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다만 많은 경우에 그런 각각의 솔루션 자체는 우수하지만 그것들이 통합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어떤 걸 쓰기 위해서는 외부로 들어갔다가 어떤 걸 쓰기 위해서는 또 와야다가 그것이 또 개발팀 연기가 또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서버전 쓰고 이슈 트래킹을 발표하기 했는데 쓰던 걸 그리고 저희 이제 MS 제품들 옮긴 이유가 뭐냐 딱 하나였어요. 통합이 안 되더라. 이 따로따로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더라라는 게 하나 이슈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기능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개발자 측에서 관리하면서 볼 수 있는 걸로 간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트리스를 정해서 분명히 오픈이 좋을지 상용이 좋을지 가격 비교하고 성능도 비교하고 레퍼런스 찾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하다 보면 분명히 그것에 따라서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정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시간이 돼가니까 윤 회장님도 좀 말씀해 주신 게 좀 재밌는 질문을 드리면, 아까 이클립스 만들었습니다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내셔널 사업부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픈소스를 시장이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지와, 그리고 좀 이제 종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혹시 강구나 아니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오픈소스가 큰 대세이고, 그래서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이 경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실제 사례에 보면 고객들은 IT ROI 관점에서 많이 보시게 됩니다. 실제 금융권이나 많은 고객사에서는 그 오픈소스를 사용하신 이유는 정말 IT ROI, TCO가 정말 고객사에 대해서 밸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분명히 보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인력, 조직 프로세스, 그런 데가 코스트를 봤을 때 어떤 게 더 우위가 있는지는 그때 사용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분명히 고객들은 아마 기술이 우위가 있다고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IT ROI 관점에서 정말 고객의 밸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개발자분들도 지금 여러 개발이 바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 아까 박동준 좋은 말씀하셨는데 비즈니스 도메인,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은 오픈소스에서는 미들웨어가 다 처리해 주는데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고객들이 어떻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 다 돼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지금 보면은 그분은 또 밴드에서 오신 분이시고, 또 이제 홍남 씨나 저는 이제 바깥에서 또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지만은 오픈소스에 관련된 선택이나 아니면 사용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좀 같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한민국이 IT의 강국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에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이 큰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오픈소스를 만들어서 그걸 쉐어한다거나 그걸 좀 만드는 역할이 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내년에 또 이런 행사가 할 때는 한국에서 만든 오픈소스들이 글로벌하게 좀 많이 나가서 사용되는 모습들을 가지고 또 와서 만나서 이런저런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시간보다 한 5분 정도 더 썼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여기 패널로 오신 분들 혹시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점심시간 이용하셔서 잠깐 오셔서 또 보시거나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패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